in progress. 그러면은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실까요? 혹시 카페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쿠키를 덤으로 뭐 주실 수도 있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고, 또 호텔 로비에서 호텔에 딱 갔는데 어서 오세요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직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배달이 늦어서 화가 났는데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또 뭔가 쿠폰을 준다거나 뭐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는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에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이나 뭐 이렇게 쿠폰을 주거나 덤을 뭐 주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경제학과 경영학의 관점에서도 좀 살펴보고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서비스로 차별화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뭐 카페나 병원 그리고 뭐 호텔에 가더라도 이건 뭐 서비스의 어떤 전략이네? 하고 이런 거를 알아보실 수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첫 번째 사례는 병원인데요. 그래서 대형 병원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 경쟁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병원도 서비스 업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병원은 이 진료라는 핵심 서비스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병원의 1차적인 목적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핵심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료를 병원으로 치면 그런데 다른 또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뭐 예약을 하게 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이런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림대학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회진 시간 알림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환자와 보호자가 미리 회진 시간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자리에 이제 있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VR 병원 투어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VR이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가상현실로 병원 투어를 할 수 있게 해서 처음 오는 환자도 내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게. 그래서 경험을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그쵸? 먼저 조금 병원이랑 친숙해진 상태에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병원 투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고자 하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좀 찾아서 볼 수가 있겠죠? 그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당뇨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치료만 하는 핵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병원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함께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핵심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상 속의 서비스를 그럼 살펴보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정말 다양하게 쓰여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커피는 서비스로 드려요. 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덤을 준다라는 의미죠. 오늘은 풀 서비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오늘은 챙겨드릴게요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뭐 저 식당은 서비스가 만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친절함을 되게 칭찬을 하는 말이죠. 그리고 본 제품의 구매 고객께는 1년간 완벽한 서비스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애프터 서비스, 사후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이것은 조금 제한적인 의미로 다양하지만 근데 제한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서비스 자체가 원래 큰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좁고 조금 더 편협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서비스라는 개념은 훨씬 넓어요. 뭐냐면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과 기업이 가치를 주고받는 활동을 얘기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대 이상의 경험을 고객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샀는데 직원이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주는 것도 서비스에 포함이 되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셀프 서비스는 어때요? 그래서 셀프니까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때요? 또 거기 음료수를 그냥 바코드 찍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말을 할 수도 있죠. 오늘 참 날씨가 좋죠?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주면 그건 또 감정적인 가치가 더해진 또 다른 하나의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바라봤을 때는 경제학에서는 음, 일단 용역으로서 제품과 구분되는 것, 비물질적 재화, 그리고 비생산적 노동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음,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무형의 활동. 그렇죠? 용역으로서 제품과 구분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상품 판매와 연계된 활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죠. 이런 단어들이. 그쵸?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생산적이진 않은 재화나 노동이다. 그쵸? 그래서, 용역으로서 제품과 구분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진료나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 그리고 항공사의 기내 서비스처럼 그 자체가 판매 목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전제품을 설치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보험 상담 같이 상품 판매와 또 연계된 서비스도 있죠. 그래서 그 자체가 서비스인 것도 있고, 판매와 연계된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서비스가 이렇게 무형적이고, 그쵸? 형태가 없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징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경제학적 정의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는 서비스는, 머리를 자르는 커트를 하는 생산과, 그리고 머리 손질 결과, 그쵸?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경영학적인 서비스 정의는 뭐냐면, 경영학에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으로 서비스를 해석하는데,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직원이 아무런 말이 없이 서빙만 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굉장히 불만을 느끼게 되겠죠. 그쵸? 그럼 하지만 이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서비스 음료나 뭐 쿠폰을 제공을 한다면 어때요? 그럼 조금 더 감정이 누그러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서비스는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하는 전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뭐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쵸? 뭐, 예를 들면 내가 레스토랑에 갔다.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활동. 그래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시키면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뭐 이런 일련의 활동이 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의 서비스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뒤에 가서 이러한 개념들이 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럼 또 다시 살펴볼게요. 잭 웰치는 GE의 유명한 그 CEO죠. 그래서 21세기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주 상품으로 등장하는 무한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죠. 실제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유망한 그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망한 비즈니스가 됐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진정한 솔루션 지향형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건을 만드는 제조만 하는 데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제공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지금 다 이런 솔루션 지향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실제로 제조만 하는 제조업보다. 그쵸?
이거는 한번 같이 볼게요. 불확실성에 각광받은 현대 어슈런스라고 해서 보증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씻고 닦았는데 좁쌀녀들은 왜 그대로죠? 원인부터 치료해야죠. 약으로 제대로! 모공 막는 각질 And it's my reoccurring theme. 제가 화면 공유를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유튜브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네. That the banks are in trouble, and he says there's going to be increased bank failure. I believe this bubble is bigger than anything we've ever faced before. Foreclosures have 자막이 이게 외국 거라서 자막이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말이 있겠죠? 제가 이거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버렸네요. left the country in the worst 회사부터 볼게요. that the banks are in trouble, and he says there's going to be increased bank failure. I believe this bubble is bigger than anything we've ever faced before. Foreclosures have left the country in the worst housing downturn since World War II. And frankly, it's not just an American problem, it's an international problem. This is probably the toughest time that people of our generation have seen. It's January 2009. The U.S. economy is in a free fall. Every day's news is filled with bleak reports about the housing crisis, federal bailouts, the plunging stock market, and the implosion of entire industries. Talk of a recession has become talk of Inflationary depression is coming down the road. suddenly the reality is you could lose your job at any minute. The last thing you're going to do at a time like this is buy a new car. This was the market we faced when Hyundai asked us to create a campaign that could do what seemed impossible at the time. Sell vehicles during the worst economic recession in over 25 years. Turns out the key to finding the solution was to stop looking at the global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r manufacturer and actually see it through the eyes of the consumer. This made it clear that no amount of cashback, employee pricing, or special APR financing could outweigh the onslaught of grim economic news people were facing. This was more than a down market. This was a crisis in confidence. What people needed most, in a word, was assurance. But how could a Korean car company give the American people back their faith in the future? For starters, we had to be completely honest. Hyundai Assurance would be the first wave of corporate messaging that took into account the harsh reality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Second, we had to show our faith in the future. This required action, not just words. People were afraid of losing their jobs, their homes, and if they bought a car in such uncertain times, of ruining their credit. So Hyundai took the unprecedented step of shouldering that financial risk. Not some of the risk, all of it. In times like these, buying a new car is a big commitment for most people. So what about the company selling it to you? How committed are they? Introducing the Hyundai Assurance.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you lose your income in the next year, return it to us with no impact on your credit. A car company that stands behind its customers. Maybe commitment isn't so scary after all. The assurance program promised that if you buy a Hyundai and then lose your job, you can give the car back. No questions asked, no harm to your credit. Television, print, radio, and online worked together to spread the message. The response was nothing short of phenomenal. Now
to news on the economy tonight. No let up in the bad news for automakers after one of the worst years ever. Last year, we learned sales plunged again in January. Chrysler was down a stunning 55%. GM down 49%. Ford, Toyota also reporting big drops from the year before. One bright spot here, Hyundai's ad campaign that's been airing frequently, offering to take your car back if you lose your job. That seems to have worked with a lot of buyers. Their sales were up 14%. Hyundai making a big splash during Super Bowl 43. Assurance resulted in 350 news reports after its launch, generating 100 million PR impressions. Hyundai's web traffic up 20% since the promotion was started. Hyundai saw the most online buzz in its history. So don't think that this is just another gimmick out there. Hyundai is making some noise with this promotion. And finally, in case there was any doubt of its impact, others began to follow suit. Hyundai did it first. Now GM and Ford are offering new buyer protection plans in case you lose your jobs. Some even calling on the federal government itself to adopt our approach. A year ago, we asked America a question. A year later, we got an answer. 눈앞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현대가 지금 이게 이제 화면에 나온 이유가 예시로 넣었던 이유가 이제 다시 화면이 보이시죠? 네. 어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증 프로그램을 잘 만듦으로써 이것도 서비스죠. 그쵸? 서비스를 조금 더 차별화를 둠으로써 경쟁자들한테 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면 세맥스라는 회사인데요. 세맥스는 멕시코의 시멘트 회사예요. 세계 제3대 시멘트 제조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인데요. 단순하게 시멘트를 팔던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고객들이 집을 짓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라는 이런 문제를 겪는 거를 딱 본 다음에 매주 조금씩 돈을 모아서 시멘트, 뭐 건축자재, 그리고 대출, 기술자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개모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솔루션을 낸 거죠. 시멘트 개를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처럼 그죠? 우리나라에서 개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시멘트만 판매하는 것에서 나가서 솔루션 판매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걸 솔루션으로 전환시킨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서로서로 되게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NCR 사례를 볼게요. 금전 등록기인데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거를 비슷한 거는 보셨죠, 많이? 그래서 최첨단 금전 등록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NCR이라는 회사는, 이 금전 등록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초기에는 기능만 강조를 했더니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주가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쵸? 문제는 뭘까요? 현금을 도난당한다. 그쵸? 그리고 거스름 돈을 계산하는 거를 내가 실수를 한다.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내가 이거는 왜냐면 처음 이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산도 자동으로 되지 않겠죠? 그리고 장부에 요즘은 우리가 포스기에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뭐가 얼마씩 팔렸고가 다 기록이 되고 돈을 얼마 받았는지를 입력하면 거스름돈도 다 찍혀서 나오죠. 그 거스름돈까지 아예 정확하게 이제 배분까지 해주는 기능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요것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파악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거는 금전 등록기가 아니라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 경험을 줘야 된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금전 등록기의 가치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있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감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야지 사겠죠. 그렇죠? 제품을. 그래서 내가 겪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건데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되게 터무니없다. 되게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지 않겠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제품을 판매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죠, 현대차의.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이동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자율주행, 뭐 차량 공유, 그죠? 그리고 구독형 자동차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차량 공유 차량, 구독하는 거, 자율주행 뭐 이러한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고 해서 마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자율주행차나 대중교통 그리고 공유 자전거 뭐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통합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개념이죠. 서비스로서의 이제 이동이니까 그렇죠? 소유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런 이동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의 개념이다.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편의성과 그리고 맞춤화가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소유를 했던 오너십에서 유저십으로 가요. 그냥 소비, 우리가 사용.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그냥 사용 형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소비의 형태로. 그래서 자율주행차, 뭐 커넥티드카, 택시, 열차, 버스, 자전거 이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하나의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향을 한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in progress.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용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호텔, 병원, 뭐 항공사와 같이 제공하는 핵심 상품이 서비스가 좀 주된 산업이죠. 그래서 병원은 사실 진료라는 또 핵심 서비스가 있긴 한데 진료도 어때요? 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단을 내리는데 이제 의사가 직접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들이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서비스 상품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육, 그쵸? 교육 서비스, 컨설팅, 그다음 보험,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죠. 앞으로 보험 같은 경우도 뭐 종이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우리는 서비스의 무형성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없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형성을 유형성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브로셔나 책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보험 뭐 계약서를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약관 증권을 주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일 뿐이지 사실은 상품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나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은 서비스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가치를 느끼고 금액을 지불해서 구매를 하는 무형의 상품을 얘기합니다. 학원 수강료는 어때요? 책값이 아니죠. 교재값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와 지식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도 서비스 상품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 서비스인데요. 핵심 상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핵심 상품은 따로 있고, 핵심 상품 말고 이 핵심 상품을 구매한 후에도 계속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겠어요? 냉장고를 샀다, TV를 샀다. 근데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언제까지 무상으로 서비스를 AS를 해주겠다,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뭐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뭐 이런 거 서비스가 고객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생 서비스입니다. 파생 서비스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상품을 사용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거 면도기를 쓰면 이발 서비스가 필요하고 컴퓨터를 쓰면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쓰는 제품 중에 떤 파생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꼭 그냥 있어야만 하는 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샀어요. 스마트폰을 사기만 하면 다 되는가요? 아니죠. 산 다음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사가 필요하죠. 그럼 스마트폰은 통신사 서비스. 그쵸? 파생 서비스가 있죠? 그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쵸? 약품은 의료 서비스. 그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상품은 이용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면도기는 이발 서비스, 그쵸? 면도는 뭐 자체적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품을 이용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한다. 그래서 상품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꼭 따라와서 생겨야만 하는 파생적인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서비스 경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세계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때요? 2000년에서 2016년까지지만 어때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죠. 숫자가 계속 커지죠. 거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쵸? 2000년에서 2010년, 16년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GDP와 고용에서 그렇죠? 이거는 고용 대비 서비스업. 그래서 고용 인구 중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GDP는 GDP에서 서비스업에서 발생된 GDP가 몇 퍼센트인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숨겨진 히든 서비스나 B2B, B2G와 같은 이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이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 통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제조업이 굉장히 중심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뭐 미국이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더 이상 이 뭐 제품, 물건을 사는데 흥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많잖아요. 풍요로우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달성이 되면 대신에 경험이나 편리함, 안정감 이런 무형의 가치를 좀 더 추구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서비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왜 우리가 좋은 곳에 방문을 하면 호텔도 좋은 5성급 호텔을 방문하면 훨씬 서비스가 높아지죠. 1성급과 비교해, 3성급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현대 경제에서 서비스의 중요성이 제조업 못지않게 비중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고용 구조에서도 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직원 점유율이니까 이제 고용이죠. 고용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어때요? 산업이 농업, 그쵸? 그냥 뭐 제조업 이렇게가 직원 점유율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갈수록 서비스가 비중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고도화되면 서비스업 고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합해서 프로비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을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프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고, 기업이 제조업이 아니라 솔루션 중심 사고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로비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과거에서
오늘날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거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어, 핵심은 상품 중심의 사고에서 솔루션 중심의 사고로 전환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상품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솔루션을 팔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제품의 스펙을 판매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아니면 고객의 문제 해결을 파는지에 대해 따라서 가치 제한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공기를 정화해주는 성능과 뭐 필터의 수명 이런 걸로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기서 더해지면 요즘 뭐 알레르기 증상을 감소시켜준다. 또 수면을 편안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개선해준다. 뭐 이런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가면 조금 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가치 제한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좀 차별화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의 스펙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능이 좋은 얼마나 뭐 공기 정화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수면의 질을 그러면은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는데 자는 동안에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경험했던 인상적인 서비스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한 문제 해결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대기줄이 길어서 대기를 하는 사람마다 여름이었는데 그냥 시원한 얼음 생수를 나눠줬다. 그리고 내가 앉아 있을 수 있게 의자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양산을 마련해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 더 시원하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해줬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를 해줘서 몇 분 정도 기다리면 입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래도 알고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불안감이 낮아졌다. 그리고 뭐 자동차나 뭐 어떤 기기를 수리를 하러 갔는데 당장 수리가 안 돼서 내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니까 뭐 대차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다른 기기를 제공을 해줬다. 뭐 이런 인상적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 또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경제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점차 증가를 하죠. 그래서 취향도 세분화돼요.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 취향 저 취향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서 단순하게 제품만으로는 이 취향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 상담을 하거나, 뭐, 구독을 하거나, 또, 뭐, 경험을 설계해 주거나, 뭐, 이런 거를 포함한 경험적 가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속한 기술의 진보인데요. 그래서 뭐 모바일, 뭐 AI, 뭐 클라우드 데이터, 뭐 이런 인프라가 서비스의 접근성과 뭐 맞춤화, 개인화, 그리고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였죠. 그래서 같은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접점을 디지털로 또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대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졌던 일을 디지털 접점으로 변화가 되면서 확장을 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같은 인력이 상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화인데 이런 무형적인 서비스는 국경의 비용이 낮아서 빠르게 되게 확산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원격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어때요? 우리가 컨설팅을 하러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원격 이런 회의 툴이 없었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 국경의 비용이 낮아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스트리밍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쵸? 그리고 네 번째는 규제 완화와 전문 서비스 확대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야, 전문성이 강조되는 금융이나 의료, 그리고 교육 등에서 이렇게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그쵸? 의료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이런 무형성, 확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 경제가 더 커진다는 거죠. 비중이.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